기계유씨가 걸어온 천년의 길. 기계유씨는 신라 때 아찬이란 벼슬을 지낸 유삼제를 시조로 한다. 그 후손인 유의시는 신라가 패망한 후에 건국된 고려에 복종하지 않자 고려의 태조가 이를 탐탁지 못하게 여겨 기계호장으로 좌천하였다. 그 후 유의신의 후손들이 기계인이 되었는데 신라시대 기계유씨 세거지인 경북 포항시 기계고현, 현 포항시 북구 기계현 현내리 490번지에 시조 신라 아찬 유공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그리하여 기계유씨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는 까닭에 고려 전기에는 여러 대에 걸쳐 은둔 생활을 해 고려 후기에 이르러 그 후손의 일족이 경기도 남쪽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다시 벼슬의 뜻을 두어 좌복야에 오른 유득선, 봉익대부 판도판서를 지낸 유선, 봉익대부 판도판서를 역임한 유승계 3대가 크게 현달하여 기계유씨는 다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유승계는 전서에 오른 아들 천경, 판군기시사를 역임한 성리, 부정을 지낸 성복, 판사제 감사벼슬에 오른 성복 등 사형제를 두어 번창했으나 마침내 고려가 멸망했다. 조선 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후손은 판군기시사 유성리의 손자 유효통이다. 그는 영의정 부사를 역임한 문신 정인지와 같이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세종시대 집현전의 제학이 되었으며 노중례와 함께 향약, 채집, 원령 등을 약수를 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약용식물을 맨 처음 정리한 의소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장자 목로의 부인이 영의정 황보인의 딸인 관계로 황보인이 수양대군당에 의해 참변을 당한 뒤 유효통일과도 박해를 받았다. 이때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충절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로서 그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 평안도 절제사를 거쳐 동지 중추원사가 되었다.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왕자였다. 수양대군은 문종이 죽고 13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자 1455년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 유응부는 억울하게 쫓겨난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다 발각되어 성삼문, 박팽년 등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학촌 유지는 세조 8년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여 부제학에 이르렀으며 역학에 정통하였다. 또 유호인은 성종 5년에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호당에 뽑혀 관이, 교리, 장령에 이르렀다. 그는 전필제 김종직의 문인으로 학문이 높았다. 특히 시문에 능했으며 명필로도 이름을 떨쳤음은 물론 효심까지 극진하였고 장수의 창계서원과 함양의 남계서원에 제향되었다. 유해는 유성복의 손자이자 유효통의 제종제 육촌 아우이다. 그는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의 동서간이다. 유해는 일찍이 세종 때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24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설면서 기계유씨를 명문청족으로 발전시킨 것은 사실상 유해의 자손들이었다. 유해의 처가가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로 당시의 거부 박첨의 사위였다. 박첨은 딸 사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딸은 사육신 성삼문의 모친이며 둘째 딸이 유해와 결혼하였다. 유해는 유복자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자 박씨 부인은 친정살이를 하면서 유복자 기창을 낳아 그의 아들 서호 유기창은 성삼문과 이종 사촌간이며 또한 유응부가 일가간이므로 화를 피하여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도화동으로 피신했다. 젊은 시절 유기창은 도피 생활로 전전하다가 성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북의 지방의 수령을 거쳐
첨지 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산군 말기 왕의 난폭한 정치를 바로잡으려다 죽은 영의정 성준의 일당으로 몰려 거제도에 유배되었다. 중종반정 후 조정에서 병조 참의 관직을 내렸으나 취임하지 아니하고 고향인 서천 비인으로 돌아가 생을 마치니 세상에서 연산군 때의 사절신이라 일컬었다. 후에 충청도 유림이 중심이 되어 비인의 청절사를 창건하고 유기창과 그의 아들 정당 유여림을 같이 배양하여 그들의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을 추모했다. 정당 유여림은 그의 아우 유여주와 더불어 중종 때 이름난 신하이자 선비였다. 유여림은 연산군 4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1504년 별시 문과에 급제, 중종 반정 이후 벼슬길에 나서 사간이 되었을 때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그는 심연원 등과 함께 정암 조광조와 더불어 같이 죄를 밝혀 바로 잡아주도록 하는 계를 올렸다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중종 21년 사헌부 대사원이 되었으며 홍문관 부제학을 거쳐 1592년 형조판사가 되었으나 2년 뒤 김한로의 죄를 논핵하다가 도리어 파직되어 향리로 추방되었다. 1537년 김한로가 축출되자 예조판서에 복직되었고 얼마 후에 별세했다. 정당 유여림의 천성은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부귀영화를 꺼려 7년간의 은둔 생활을 할 때도 평범한 촐로와 같았다고 한다. 유여림의 아우 유여주는 중종 때 정암 조광조가 주창하여 설치한 현량과에 선발되었으나 기묘사화 후 향리인 비인으로 낙향하여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유여주는 아호를 선취처사 또는 임벽당이라 했다. 그의 부인 김씨는 남편의 아호가 임벽당인 연유로 임벽당 김씨라 하는데 신사임당 헌안설원과 함께 조선조 3대 명원시인으로 일컬어진다. 유여림의 아들 유강은 호조판서 숭민공이고 그의 손자 유강의 조카인 유홍은 좌의정 충목공이다. 유강은 중종 26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1541년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숙문원 부정자에 등용되어 벼슬길에 올랐으나 관로가 순탄치는 못했다. 그의 인품이 관호하고 인자하였으나 관직에 있으면서 일처리가 매우 엄격하여 탐관오리들의 비행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당시 외척권신인 윤원형을 탄핵하다 여러 번 지방관찰사로 축출되고 또 위험한 지경을 넘기기도 했는데 윤원형이 죽은 후에 중앙에 복귀하여 한성판윤, 형조판서, 호조판서가 되었다. 특히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 시 인재를 모아 가르쳐서 문풍을 크게 일으켜 관서지방의 유생들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문화에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유강은 스스로 30년 조정의 조회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권세 있는 집 문전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음을 말하면서 이와 같은 몸가짐을 자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겼다. 유홍은 명종 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4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 전랑, 삼사를 거쳐 충청, 전라, 함경, 평안도 등 5도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2조 판서로서 입상하여 우의정에 올랐으며 1594년 좌의정으로서 해주에 있는 왕비를 호종하였다. 또한 1590년 종계변무 1등, 토역 2등의 공훈이 문서에 기록되었으며 평난공신 2등 녹훈을 받았고 보국 숙록대부 기성부원군에 봉해졌다. 시문에도 능한 송당 유홍이 일찍이 과거에 시관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과거 시험 응시자 중에 율곡 2의 답안이
문과 소과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러나 채점을 한 시간회에 의해서 모든 시관들이 들고 일어나 이인은 지난날 불문에 들어갔던 과오가 있으므로 장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홍은 옛날 성현들도 젊은 날의 과오는 모두 있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의 젊은 날의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잘못이 더 크다고 논박하여 마침내 율곡 이의를 장원으로 뽑았다. 유홍은 이만큼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 높았다. 유여림의 증손 중에서 문과 장령 유대수, 문과 참의 유대진, 문과 참판 유대정, 문과 군수 유대경, 문과 대사헌 유대권 등이 더욱 출중하여 선조조와 광해군 때에 걸쳐 각각 크게 활약했다. 광해군과 인조 때에 걸쳐서 좌의정 유홍의 손자 이조참판 충경공, 유백증과 호조판서 숙민공 유광의 증손인 강원도 관찰사 유성증이 임금의 잘못된 일에 대해 직간과 충의로 이름을 떨쳤다. 취헌 유백증은 광해군 초기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어지러운 정치에 벼슬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폐모 사건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유백증은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 3등으로 기평군에 봉해졌다. 이듬해 사간에 특배되었는데 이때부터 그의 논핵과 직간은 조정을 진동시켰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부총관으로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으며 화의를 주장한 윤방, 김유 등의 처형을 주장하다 다시 파직되었다. 당시 그의 척화 주장은 청사를 죽이자고 할 정도로 격렬했다. 이듬해 화의가 성립된 뒤 대사성으로 등용되었다. 그의 관직은 이조 참판에 이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유성증은 광해군 때인 1610년 사마시를 거쳐 1619년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조좌랑이 되었으나 대북파를 싫어하여 사직했다. 광해군 말년에 호조좌랑으로서 영남 유생들이 이첨을 논책하는 상소를 하였는데 상소문을 써준 탓으로 투옥당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지평으로 인조를 강화에 호종하고 척화를 주장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강화로 들어가 파수대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승지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예조참의, 도승지 등을 거쳐 관직이 강원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유성증의 두 아들 봉주 유항과 취용 유철, 그리고 그의 제종질 육천 형제의 아들인 신암육에는 인조 11년 같은 해에 모두 문과에 급제했다. 봉주 유항은 162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33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월사 이정부의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빈과 복림대군을 강화에 호종했고 또한 정언으로 인조를 남한산성에 호종하여 척화를 주장했다. 또 청이 척화신들을 압송하려고 할 때 이에 자원하기도 했다. 그는 척화로 말미암아 단양에 유배되고 관직이 전라도 관찰사에 이르렀으며 충간공의 시호를 받았다. 취용 유철은 1633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병자호란 때 이조좌랑으로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다. 그는 1652년 사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39세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성망이 높았으나 대사관으로서 서변의 옥에 대해 진언하다가 효종의 진노를 샀다. 현종 초에 다시 복관되어 대사원을 거쳐 예조참판에 이르렀다.